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밤 8시에요. 월요일 밤 8시. 오늘은 야살의 책의 59장 28절에 나오는 얘기고, 총리 요셉이 이제 사망하면서 요셉이 있던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예요. 그래서 역사책에는 힉소스 왕조로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 왕조가 18왕조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이 사망하고 또 형제들이 사망하면서 이제 계속 그 외부로부터 그 압박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자, 59장 28절, 요셉이 110세로 1585년에 죽은 후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다, 압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파라오 마그론이 80세, 그의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서 통치한 애굽의 통치자 힉소스 왕조 마그론이 80세, 요셉이 죽은 후에 힉소스 왕조는 1년 내로 망하고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해요. 마그론. (1584년) 그리고 3, 4년 후에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잔당까지도 다 척결이 다 돼요. 그래서 1584년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 힉소스 왕조의 하 이집트를 18왕조가 장악해서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왕조가 새로운 통치 권력으로 이제 교체가 돼서 온 애굽의 법을 취하고 애굽의 온 정부를 그의 통제하에 두었다. 그가 그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통치하였다. 그러니까 18왕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왕조. 자, 에세 손자 스보가 이제 탈출하는데,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거기에 잡혀있던 이제 전쟁 포로들이 다 도망을 가가지고, 스보가 67세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70세쯤 해가지고, 앵기스한테 가서 거기서 이제 붙어서 이렇게 살아요. 요 기간 동안에. 그리고 요 때는 앵기스한테 또 도망을 가서 시팀, 사이프러스 섬으로 또 도망을 가요. 여기 시팀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요때 시팀의 통치자가 돼요. 이때부터 여기까지 50년 동안 시팀의 통치자로 지내게 돼요. 이때는 이제 큰 전쟁을 일으키고, 자, 야살의 책의 60장 1절, 1585년, 그 해가 지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71년 되는 그때에 요셉이 죽은 후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67세 스보가 애굽에서 54년 동안 전쟁포로 노예로 있다가 달아났다. 그와 그 전쟁포로들 다 도망갔다. 이렇게 해서 자, 야살의 제 60장 2절, 스보가 사르디냐 섬 아프리카의 앵기스한테 도망갔다. 이집트에서 서쪽으로 1200마일 거리가 되는 그 거리예요. 즉 딘하바 앵기스 왕한테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요. 거기서 군대 장관은 아니고 이제 신임 지휘자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살아요. 취업이 돼가지고 뭐 길어봐야 6개월에서 1년 정도, 1년이 안 돼요. 길어봐야 6개월에서 1년이 안 돼요. 자, 야살의 책의 60장 3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앵기스 왕과 그의 백성들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 스보가 사르디냐 섬 남쪽 누미디아의 우측 아프리카, 나라가 아프리카요. 이집트에서 서쪽으로 1200마일 거리, 중부 이탈리아 정남 방향으로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앵기스 왕이에요. 앵기스 왕의
신임 지휘관으로 여러 날 동안 있었다. 자, 야세르책 60장 4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69세 사르디냐 섬의 남쪽 누미디아의 우측 아프리카 나라가 이름이 아프리카예요. 그 통치자 앵기스로 하여금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애굽인들과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하러 가라고 유혹을 하였으니 그 형제들이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에서의 원한을 갚기 위한 것이었어요. 야곱이 147세 사망해서 막벨라굴에 매장할 때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던 그 에서가 막벨라굴에서 목이 잘려 피살이 되는 그런 그 아주 비참한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과 에서의 아들들이 막벨라굴에서 우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40명이 죽고 또 나머지는 전쟁 포로로 해서 이집트로 잡혀갔어요. 1583년 야세르책 60장 5절. 그러나 앵기스 왕이 에서의 손자 스보 신임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고 이집트 일을 선제 공격하는 그 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일을 행하지 않았다. 이는 앵기스가 야곱의 아들들의 힘과 그들이 에서의 아들들과의 전투에서 에서의 군대에게 행했던 일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1583년 야세르책 60장 6절. 에서의 손자 스보는 그때 앵기스 왕과 그의 모든 백성들의 목전에서 매우 크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가 계속해서 애국과 보복전쟁, 요셉의 총리로 있었던 그 이집트 힉소스 왕조와 그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쟁에서 에서의 원한을 갚으려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자고 그들을 유혹했다. 그러나 앵기스가 이 스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스보가 새로운 신임 지휘관으로 들어와서 이집트를 선제 공격하자고 전쟁을 부추길 때에 이제 그 이야기가 장면이 쫙 다른 데로 이제 가요. 여기까지 얘기하다가 이제 같은 이 이야기 연속되는 이야기 중에서 이제 장면이 싹 바뀌어요. 자, 야세르책의 60장 1583년 7절 60장 7절. 그때 시팀은 기팀 또는 구브로 또는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시팀의 땅에 푸지마나의 성읍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우주라는 남자였었는데 그가 시팀의 자손들에 의해 변질이 돼서 신격화가 되었다. 이 시팀이라는 그 후손들은 마케도니아 또는 그리스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쪽에. 그래서 신격화되었다. 우주 그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오직 딸 하나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이 자니아. 이름이 자니아예요. 야세르책 60장 8절. 그 처녀 자니아가 매우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하고 지식이 있었으니 그 온 땅에 그녀와 같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가 없었다. 처녀가 아주 아름답고 잘생겼어요. 또 아는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짜 아주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1583년 야세르책 60장 9절. 사르디냐 섬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 나라의 앵기스 왕의 백성들이 그녀를 자꾸 칭찬하니까 왕 앞에서 앵기스가 시팀으로 그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요청하였다. 시팀의 자손들이 그녀를 앵기스에게 아내로 주는 것에 동의하였다. 앵기스가 워낙 나라가 크고
수시로 이 시팀 섬에 와서 약탈을 하는 놈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왕의 군대에 이제 그 자손들이 와서 약탈을 해요. 여기 자주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앵기스가 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왕이지만 상당히 그 활동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그 왕의 이 사람이 자기 군대가 사이프러스까지 가서 약탈을 할 정도면 이 사람들이 멀리도 이제 이탈리아 땅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야사르제 60장 10절. 앵기스의 메신저들이 그들의 여행 청원차 시팀을 방문해서 성공을 했고 이제 귀국을 하는데 시팀 땅으로부터 나올 때 이제 귀국하는 배를 이제 타고 나올 때 이탈리아의 비벤투라고 하는 지역의 띠르누스 왕의 메신저들이 시팀에 같은 그런 용무로 도착을 했다. 시팀의 비벤투라는 이탈리아의 통짜 왕 띠르누스도 자니아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청혼하고자 그의 메신저들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이는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그녀 자니아의 딸에 관해 칭찬했기 때문이야. 그리하여 그가 그 모든 종들을 그녀에게 보냈던 것이다. 야사르제 60장 11절. 띠르누스의 종들이 시팀, 기팀, 구브로 섬에 이르러서 자니아를 그들의 비벤투의 통치자 띠르누스 왕에게 줄 수 있는지를 이제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야세르책이 60장 12절. 시팀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그녀 자니아를 줄 수 없노라. 앵기스라는 통치자 왕이 너희들보다 먼저 자니아를 아내로 취할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약속이 벌써 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처녀 자니아를 띠르누스에게 주기 위해서 앵기스로부터 그녀를 빼앗을 수 없다. 이미 약속이 된 거라는 거예요. 야사르책의 60장 13절. 우리가 아프리카라는 그 나라의 앵기스를 크게 두려워하노라. 그가 우리를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멸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주인 띠르누스도 그 앵기스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띠르누스 왕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팍 상하는 이야기를 듣고 앵기스를 쳐서 이기고 다시 그 처녀를 청혼하여서 시팀으로 쳐 들어가면 자니아를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60장 14절. 띠르누스의 메신저들이 시팀의 자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들의 주인 띠르누스 왕 비벤투 이탈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시팀의 자손들의 모든 말을 전했다. 60장 15절. 시팀. 자, 섬의 자손들이 사르디니아 남쪽 누미디아 아프리카에 있는 앵기스 왕에게 기념물,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기념물을 또는 선물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거는 선물. 선물. 자, 앵기스에게 기념물을 보내며 말하되 보소서 띠르누스가 자니아를 아내로 삼고자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니까 그 띠르누스가 당신 앵기스를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띠르누스 그 비벤투의 띠르누스 왕이 군대를 지금 모았다고 합니다. 군대를 소집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가 당신의 형제 루쿠스를 먼저 치고 이제 그 사르두니아 섬을 통과해서 그 후에 아프리카로 가서 앵기스 왕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전쟁 계획을 하고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력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하니까 야세르체기 60장 16절 시팀의 자손들이 앵기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낸 그 편지를 앵기스가 듣고 앵기스의 분노가 점화가 되었고 그가 일어나서 그의 온 군대를 모으고 바다의 섬들을 거쳐서 바다의 섬을 거쳤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사르두니아 지중해 연안의 섬 이탈리아 사르디니아라고 지금도 사르디니아라고 있어요. 지금 사르디니아 섬의 이름이 사르디니아 이탈리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으로 갔다. 지금도 사르디니아라고 그래요. 사르두니아 지중해 연안 섬의 통짜 그 앵기스의 형제 루쿠스에게 나갔다. 이제 거기 찾아갔어요. 이제 연합전선을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야 되니까 야세르체기 60장 17절 루쿠스 사르두니아 지중해 연안의 섬의 아들 니블로스가 그의 아버지의 형제 앵기스가 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 니블로스가 많은 군대와 함께 앵기스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가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안았다. 니블로스 조카가 삼촌 앵기스에게 말하되 삼촌이 나의 아버지의 평안을 구할 때 내가 띠르누스와 싸우기 위해서 삼촌과 함께 나갈 것입니다. 루쿠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루쿠스로 하여금 나 아들 니블로스를 우리 아버지의 군대 장관으로 삼으라고 요청하소서.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이제 전쟁 사령관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이에 앵기스가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군대 장관이면 실제 전방에 나가서 전쟁하면서 죽는 그 상황이 발생하고 자기 아버지는 이제 후방에서 이렇게 주의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칼싸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젊은 애들이 그거 하는 거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하니까 뒤에 이제 후방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받고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 야세르체 60장 18절 앵기스가 그 형제 루쿠스의 평안을 구했고 그의 아들 조카 니블로스를 루쿠스의 군대로 그 자기 형제의 군대 장관으로 삼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아버지 루쿠스가 그렇게 하였다. 앵기스와 그 형제 루쿠스가 일어나서 띠르누스 이탈리아 해안가에서 싸우기 위해서 그에게 나갔으니 그들과 함께 많은 사람 군대가 많으며 백성의 수가 많더라. 60장 19절 그가 배들 선박을 타고 이렇게 야세르책에 60장 19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선박들이라고 써 있어요. 배들. 자, 많은 배들을 타고 나갔으며 그들이 아시토라시 지중해 연안의 중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그 지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상륙을 한 거예요. 상륙.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반도 상륙을 한 거예요. 비벤트의 통치자 왕 띠르누스가 그들을 향해서 나오더라. 이는 그가 사르두니아 루쿠스를 통치하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 사르두니아를 먼저 멸하고 그 후에 그곳으로부터 아프리카로 가서 앵기스와 이제 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움직였다. 그 얘기예요. 60장 20절 앵기스가
그 형제 루쿠스가 캐노피아 골짜기 중부 이탈리아 땅에서 이제 전쟁터에서 만났어요. 전쟁터. 그곳에서 그들 사이의 전투가 매우 치열하였다. 자, 야사르 책의 60장 27절. 보라, 알바누와 로마 이탈리아 사이에는 큰 길 위 한편에는 니블로스의 무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튀르누스 왕의 무덤이 있도다. 그들 사이의 길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야사르 책 60장 21절. 사르두니아 통짜 왕 루쿠스에게 그 전투가 버거웠으니 그 모든 군대가 쓰러지고 그의 아들 니블로스 역시 그 전투에서 쓰러졌다. 중부 이탈리아에서 전사했어요. 60장 22절. 그의 삼촌 앵기스가 그의 종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니블로스 전쟁 사령관을 위해서 전사했어요. 금으로 만든 관을 만들고 그 시신을 그 안에 넣었다. 앵기스가 다시 띠르누스 왕의 군대를 향해서 중부 이탈리아 땅에서 전쟁을 벌였다. 앵기스가 띠르누스보다 더 강하였다. 앵기스가 띠르누스를 죽였다. 그가 칼끝으로 그들의 모든 백성들을 쳤다. 앵기스가 그 형제 루쿠스의 아들 니블로스 군대 장관 전사했어요. 그 형제 루쿠스의 군대의 원한도 갚았다. 군대 원한이라는 건 이제 전사자가 있으니까 군대 원한이라는 건 이제 전사자 얘기하는 거예요. (60장) 23절. 띠르누스 이탈리아 땅에 죽었을 때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손이 약해졌다. 이에 그들이 앵기스와 그 형제 루쿠스 앞에서 달아났다. 비벤투 이탈리아 반도로 이제 도망갔어요. 자, 60장 24절. 앵기스와 그 형제 루쿠스가 알파누와 로마 이탈리아 사이 있는 큰 길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칼끝으로 띠르누스의 온 군대를 죽였다. 자, 사르두니아의 왕 루쿠스가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시신을 이제 했는데 그들이 노쇠로 만든 관을 만들었다. 노쇠로 관을 만들고 시신을 거기다가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니블로스의 시체를 캐노피아 골짜기 중부 이탈리아 땅에 그 안에 놓고 그를 그곳 알바누와 로마 이탈리아 중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큰 길가 언덕 위에 전쟁터에 묻었다. 앵기스와 그 형제 사르두니아의 왕 루쿠스의 아들 니블로스가 캐노피아 골짜기 이탈리아 땅에서 전사했다. 60장 26절. 그들이 큰 길 알파누와 로마 중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큰 길 위에 큰 탑을 세우고 그들이 그 이름을 니블로스의 이름을 따 지었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또한 비벤투의 통짜 띠르누스를 니블로스와 함께 그곳 알파누와 로마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큰 길가 언덕 반대편에 묻었다. 사르두니아의 왕 루쿠스의 아들 니블로스 군대장관 이탈리아 전쟁터 캐노피아 골짜기에서 전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사르 책의 60장 28절. 니블로스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 루쿠스는 그의 군대와 함께 사르두니아 지중해 있는 섬으로 돌아갔고, 또 앵기스는 그 띠르누스의 비벤투라는 성읍으로 갔어요. 비벤투라는 성읍으로 가서 이제 비벤투를 아주 몰살을 시키려고 갔는데 야사르 책의 60장 29절.
비벤투 이탈리아 거주민들이 그 앵기스의 명성을 듣고 그 앵기스를 매우 두려워했다. 그들 비벤투 이탈리아의 거주민들이 울며 애원하면서 앵기스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마중 나갔다. 비벤투의 거주자들이 앵기스에게 애원하며 그들 비벤투의 거주민들을 몰살 죽이지 않기를, 비벤투의 거주 성읍을 멸하지 않기를 간청했다. 이에 앵기스가 그렇게 하였다. 이는 비벤투 이탈리아에 있는 그 성읍이 시팀의 자손들의 성읍들 중 하나로 인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그 성읍 비벤투 이탈리아를 멸하지 않았다. 60장 30절. 그날 이후로 앵기스 통치자가 그 군대를 이끌고 시팀 섬으로 약탈하거나 노략을 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갈 때마다 앵기스의 새로운 이제 신임 장군으로 온 그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들과 함께 자꾸 따라 나가려고 하였다. 이 일 후에 이제 일단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1582년 야세르체 60장 31절 앵기스가 그의 군대와 함께 방향을 바꿔서 그들이 뿌집나라고 하는 성읍으로 갔다. 뿌집나 사이프러스 그 시팀이 그 섬에 같은 섬에 성읍이 좀 달라요. 앵기스가 우주라는 사람의 딸, 이제 그 사이프러스 섬에 같은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뿌집나라는 성읍에 가서 그 우주의 딸 자니아를 아내로 취하고 그녀를 사르디니아 아프리카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전쟁이 있었고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에서의 후손 손자 스보가 계속 전쟁하는 얘기가 계속 이어져요.